안녕하세요. 윤지영입니다. 네, 오늘은요, 초등 자율의 힘 별책 부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초등 자율의 힘 별책 부록은요, 노트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1장은요, 교과서 공부법입니다. 노트 정리를 위해서는 우선 교과서의 핵심을 찾는 게 관건이에요. 교과서를 그냥 통째로 베낀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것은 놓치고 중요하지 않은 것만 정리를 한다면 노트를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노트 정리를 위해서는 교과서의 핵심을 찾는 연습이 가장 먼저입니다. 교과서에서 핵심을 찾아보라고 하면 학생들은 난감해합니다. 다 중요한 것 같은데 뭘 찾으라는 거지? 라고 하면서 다 밑줄 그어요. 중요한 문장의 밑줄, 그리고 키워드에 네모를 하는데 중요한 문장의 밑줄 치는 거는 한쪽에 3분의 1 이내, 그리고 키워드는 한쪽에 3개 이내로 찾아보자 라고 좀 구체적인 행동을 알려주면 아이들이 이거는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트 정리에 앞서서 교과서의 핵심을 찾는 그런 연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2장은 노트 정리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트 정리를 위해서는 우선 노트의 틀을 알아야 합니다. 옷 정리랑 참 비슷합니다. 옷은 많은데 옷을 정리할 틀, 즉 옷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집에 옷장이 뭐 서랍장 1개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거기다 막 다 우겨 넣겠죠. 그러다 보면 블라우스는 구겨져요. 꺼내서 입으려고 하면 못 입겠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식도 그렇습니다. 지식을 담을 틀이 없다면 그 지식은 그냥 구겨 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꺼내볼 수 없죠. 어디서 분명히 본 것 같기는 한데 어디서 봤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 정리를 하기에 앞서서 노트의 틀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코넬 노트예요. 줄이 있는 게 줄이 없는 것보다 훨씬 정리하기가 쉽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줄 따라서 하면 되니까요. 이 가로선만이 아니라 세로선 구획까지 있다면 더욱더 수월해집니다. 제가 자주 쓰는 양식, 코넬 노트의 변형이에요. 사실은 코넬 노트는 밑에 요약칸이 있는데요. 저는 그거는 없이 요 3구획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장 윗칸에는 단원을 쓰고요. 왼쪽에는 키워드, 그리고 오른쪽에는 내용을 정리하는 방식이죠. 이걸 기본으로 쓰고 두 번째, 마인드맵을 씁니다. 마인드맵은 토니 부장이 고안한 생각 정리의 도구인데요. 공부, 학습에만이 아니라 기업의 업무 능력 향상에도 효과적인 걸로 정평이 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곳에서 다방면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게 효과적이에요. 그럴 때 좀 그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매일 시간 이걸 활용할 수는 없고 저는 단원 정리해서 마인드맵을 많이 했는데요. 참 좋습니다. 단원 전체를 한 장으로 요약하는 거죠. 네, 가운데에다는 이미지를 그리고 단원명이 되겠죠. 그리고 가지는 각각의 소단원, 그리고 소단원 밑에 학습 문제 하위 내용들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네, 세 번째는요, 싱킹맵입니다. 싱킹맵은 8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는 가장 많이 쓰이는 6가지 방식을 책에 실었습니다. 개념 정리에는 버블맵 그리고 더블 버블맵이 효과적이고요. 더블 버블맵 특히 많이 쓰여요. 비교와 대조에 쓰이는 방식인데요. 요 2칸에 개념을 쓰고 그 사이에 공통점을 씁니다. 그리고 양옆에는 차이점을 쓰는 거죠. 산소는 연소를 돕고 이산화탄소는 연소를 막는다라는 내용을 같은 위치에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쓰면 훨씬 더 머릿속에 고조화가 되겠죠. 분류에는 크게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트리맵은 이런 방식이에요. 위에 상위 개념, 밑에 하위 개념이 있고요. 브레이스맵은 왼쪽에 상위 개념,
오른쪽에 하위 개념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분류하는 방식에 따라서 위에서 아래로 가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냐 그 차이인데요. 순서에 따라서는 플로우 맵과 멀티 플로우 맵을 쓸 수 있는데요. 플로우 맵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리예요. 화살표로 쭉쭉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회과의 역사 파트에 많이 활용이 되고, 멀티 플로우 맵은 왼쪽에 원인, 오른쪽에 결과, 그래서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는 정리입니다. 코넬 노트, 마인드 맵, 싱킹 맵의 다양한 방식과 예시들을 요 초등 자율화인 별책 부록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년별 단계적 노트 지도 방법입니다. 선생님 1학년인데 노트 정리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노트 정리하기 일러요. 초등학교 1, 2학년은 노트 정리에 앞서서 그 기반을 다지는 시기예요. 크게 4가지인데요. 연필 주기, 필순 지키기, 띄어쓰기, 맞춤법이에요. 이것만 잘해도 노트 정리의 탄탄한 기반, 최고! 이게 됩니다. 이 연필 주기나 필순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고학년들도 잘 안 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때 고치려고 하면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습관으로 굳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갓 연필을 쥐고 글자를 배우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아주 골든타임이에요. 특히나 초등학교 저학년에는 하는 10칸 공책을 쓰거든요. 근데 3학년부터는 이제 줄공책으로 넘어갑니다. 줄공책으로 넘어가면 줄은 있지만 칸이 없어요. 세로줄이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리고 붙이는 거죠. 10칸 공책에 많이 따라 써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 띄어쓰기에 대한 직관적인 감을 잡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은요. 배움 공책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배움 공책은 과목별 노트 정리와는 조금 달라요. 배움 공책은요. 날짜별로 시간표대로 정리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배운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내용 정리, 배운 내용을 한 2-3줄로 정리를 해보는 거죠. 배움 공책을 처음 쓰기 시작하는 아이들에게는 양식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예 이렇게 구획이 된 양식을 주는 거예요. 여기다 칸 메꾸기 하는 게 아이들에게 처음 배우는 시기 아이들에게는 조금 더 쉽습니다. 배움 공책을 충분히 경험해 봤다면 초등학교 5, 6학년부터는 핵심 노트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과목별로 나누는 거죠. 수학 노트, 사회 노트, 과학 노트 따로따로 만드는 겁니다. 각각 나눌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덱스형 노트를 사서 한 권에 여러 과목을 담을 수 있습니다. 첫 장에는 수학, 두 번째 장에는 사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각각의 인덱스별로 분류를 하는 거죠. 이렇게 과목 체계를 세웠으면 그 다음은 내용 체계예요. 제가 자주 쓰는 내용 체계는 단원, 학습 문제, 키워드 이런 내용 체계를 씁니다. 어떤 내용 체계든지 그거는 상관없어요. 달라도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내용 체계를 세웠다라고 하면 그게 첫 차시만이 아니라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 장도 그렇게 동일한 그 양식이 유지가 돼야 합니다. 통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2단원이든 3단원이든 다 이 양식대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모방이 가장 쉽습니다. 저는 처음에 판서했거든요. 자, 나 따라해 하면서 이렇게 따라 쓰게 했는데 그거 잘 못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 제가 시행착오 끝에 정착시킨 방법은 제가 노트를 만들어서 복사해서 베끼게 하는 거였어요. 이게 가장 쉬워요. 그래서 가장 잘합니다. 생각해보면 판서든 실무 화상기든 PPT 보여주는 거든 학생들 입장에서는 축소를 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런데 노트를 복사해서 나눠주면 아이들은 그냥 베끼면 되니까요. 훨씬 쉬워요. 근데 아이들이 계속 베끼냐, 베끼기만 하냐? 아니에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베끼지만 나중에는 이 과정을 거쳐서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갑니다. 어떤 식으로 아이들이 이런 노트 독립을 이룰 수 있는지 이 책에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네, 교과서 공부법부터 학년별 단계적 노트 지도법까지 이 초등 자율의 별책 부록에 자세히 담겨 있으니까요. 별책 부록이라고 되어 있지만 한 권의 온전한 책이에요. 초등 자율의 힘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